네, 안녕하십니까. 명의대로 복귀 수요일 날의 신동준 전문가입니다. 한 주간 투자 어떻게 잘 하셨는지요? 다소 좀 외국인의 매도로 좋지 않았던 좀 시장이었던 것 같은데요. 오늘도 뭐 양시장은 좀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글로벌 시장이 어제 이제 큰 폭으로 좀 조정을 받으면서 같은 영향을 좀 받았던 것 같고요. 이번 12월 같은 경우 11월부터죠. 예, 11월, 12월은 외국인의 어떤 매도, 수급이 좀 지배하는 그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계속 여기서도 말씀드린 바로는 이제 연말에는 특히 이제 4분기에는 이제 국내 시장의 어떤 큰 모멘텀이라든지 아니면 뭐 강세장으로 갈 만한 유인 뭐 이런 것들이 부재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수급적인 요인이라든지 뭐 대외적인 뭐 미중 간의 무역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로 인해서 이제 부진한 어떤 시장이 좀 될 걸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추세가 뭐 어떤 뭐 꺾인다든지 크게 붕괴된다든지 그런 흐름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우리는 시장에 너무 매몰되지 않는 그런 자세로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왜 외국인들이 지금 이렇게 파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드릴 텐데요. 먼저 이제 시장 마감부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오늘 0.7% 하락해서요. 2068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어떻게 보면 21선을 붕괴하면서 쭉 밀려버렸는데요. 기술적인 패턴을 한번 좀 체크를 해드릴게요. 보시면 제가 빨간 선으로 좀 그어놨는데요. 이전 이제 저점쯤, 요 정도 되는 부분까지 좀 내려온 상태입니다. 이게 이제 사실 지금 현재로서는 이 한국 국내 증시 어떤 펀더멘털 요인보다는 미중 간의 협상에 대한 어떤 난항, 노이즈, 그리고 외국인들의 수급에 의해서 그리고 또 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양도세 회피 물량 같은 그런 수급적인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에 어디가 이제 저점이 될 것이라는 예측은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외국인들이나 이제 개인들 같은 경우에 패시브적인 수급, 수동적인 기계적인 수급이 나와서 형성되는 그런 시세이기 때문에 저는 특별하게 걱정하거나 부담스러워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는 뭐 좋은 종목 갖고 계시면 이제 들고 계시는 게 맞고요. 새로운 어떤 내년을 내다보는 그런 업종이나 종목이 있으시면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시기로 12월을 좀 삼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일단은 제가 볼 땐 뭐 요 정도 선, 2,450포인트 정도? 요 정도에서는 좀 멈출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바라보고 있는데 일단 뭐 이 부분은 외국인 수급이 밀어붙이면 뭐 일단은 약간의 붕괴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0.68% 하락해서 625포인트로 마감했고요. 코스닥 시장은 사실 코스피보다 조금 더 미리 빠졌습니다. 결국 뭐 개인 양도세 회피 물량이 좀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외국인의 수급, 기관 수급도 뭐 최근 한 달여간 계속 좀 빠지고 있기 때문에 뭐 동시적인 어떤 받아주는 수급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뭐 속절없이 좀 밀리는 형태고요. 하지만 그 낙폭 자체가 크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그만큼 우리가 이제 굉장히 펀더멘털적으로 그 쇼크를 줄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있다면 장대 음봉으로 이렇게 내려 찍으면서 붕괴될 텐데 뭐 그런 수준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도 이제 코스피와 다름없이 좋은 어떤 기회로서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좋은 종목이 이제 보유하고 있다면 홀딩하고 있는 게 제가 볼 땐 지금 제일 낫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양시장 보면 최근 뭐 일주일 그리고 오늘 흐름 보면 뭐 좋지는 않죠. 약세 종목도 월등히 많고 하는데 저는 크게 걱정하지 않고요. 그러면 외국인이 지금 20거래일 동안 지금 한 5조 원 넘게 5조 원 가까이를 코스피에서 순매도하는데 그 요인을 이제 제가 이제 생각하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아람코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사우디에 조만간 이제 12월 달에 잘 써지지 않네요. 아람코라는 회사가 이제 세계 최대 유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우디 시장에 이제 조만간 12월 중순쯤에 이제 상장을 하는데요. 이게 2,000조입니다. 기업 가치가 2,000조. 삼성전자가 300조 안 되죠. 굉장히 큰 사상 최대 기업이 이제 상장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1.5%를 공모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약 30조 수준이고요. 30조 수준이라는 게 이제 이게 신흥국 지수에 편입됩니다. 바로 아람코가.
MSCI 신흥국 지수에 편입되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증시에서 다른 이제 종목에서 빼야 됩니다.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최근에 우리나라 SK이노베이션, S-오일, 뭐 GS 같은 정유주들이 굉장히 외국인들이 매도 폭격하면서 폭락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여기로 가는 자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국내 시장이 지난달에 이제 중국 관련된 리밸런싱 문제로 외국인 수익이 빠졌는데 이번 달에는 본격적으로 1월 정도까지는 아람코 상장에 따른 외국인의 이탈 물량이 이제 나오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왜 제가 이제 기계적인 매도다, 펀더멘털 요소가 아니다 하는 게 이런 물량들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들은 기계적으로 파는 거고요. 지금 지수가 어떻게 보면 20거래일 동안 외국인들이 5조를 팔았는데 지금 이 정도로 방어한다는 거는 사실 굉장히 강한 겁니다, 사실. 예,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여기는 스마트 머니 수급, 메이저 수급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내년도 장에 대해서 부정할 필요는 없고 지금 시세가 이제 이렇게 좀 밀리거나 하는 부분은 사실 크게 걱정할 필요 없는 좋은 어떤 기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요인 때문에 빠지는 시장은 본래 회귀하게 돼 있다는 게 이제 과거 경험상 나오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미중 무역 협상이 좀 난항을 겪는 부분이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계속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이슈이기 때문에 저는 시장을 우리가 이제 주식을 거래할 때 어떤 변수로서 그냥 두고 그냥 너무 그 부분 때문에 매몰돼 가지고 거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제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라든지 중국과의 어떤 무역 협상의 어떤 난항 이런 부분들은 뒤집힐 수 있는 부분이라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해외 시장 체크해 볼 텐데요. 해외 시장 역시 어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의 데드라인은 없다. 내년 대선 이후에도 합의할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어제 시가총액 상위주들 위주로 나스닥 이제 다우지수 이제 같이 빠졌고요.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나스닥 지수부터 체크해 보면요. 양봉으로 이렇게 돌아섰습니다. 예, 사실 여기 보시면 양봉으로 돌아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추세를 상방으로 계속 안정적으로 만들어 주다가 돌발적인 악재가 나올 때 나타나는 그런 시세고요. 이게 붕괴되는 신호라면 음봉으로 밀리고 이 뭐 연속 장대 음봉이 이렇게 출몰을 해야 됩니다. 근데 아직은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시장에서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추세 전환의 신호로서 그런 이슈로서 이렇게 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미국 시장도 양호하게 이 정도면 양호하게 마감이 됐다 보여지고요. 뭐 다우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고점 부근에서 밑꼬리를 그리면서 양봉 전환됐어요. 보시면 여기 보시면 십자 도치 형태고요. 뭐 기술적으로만 모든 걸 파악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이 부분이 전 고점 부근에서 지지받아줬고요. 그리고 장대 음봉으로 마감하면 이제 조금 추세적일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런 것까지는 아직 아닙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우려할 부분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홍콩 지수, 항생 지수도 좀 체크해 보면요. 일단은 뭐 무역 관련된 악재도 불구하고 뭐 폭락까지는 아닙니다. 오늘 한 1.25% 정도 약세였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뭐 보합 정도로 마감을 하면서 좀 방어가 됐습니다. 그래서 홍콩 지수도 아직까지는 뭐 크게 우려할 만 전저점 정도 깨야지 이제 불안한 어떤 흐름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 상해 종합 지수입니다. 상해 종합 지수도 오늘 이제 중국에서도 이제 발표를 했죠. 그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발언에 이제 대응하는 어떤 발언을 했고요. 뭐 중국 측에서도 무역 협상에 있어서 데드라인을 설정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대응 발언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지수는 오늘 보합 정도로 마감을 하면서 뭐 크게 반응하지 않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의 어떤 난항이라든지 이슈 모멘텀이 뭐 흐름을 바꿀 만한 지금 내용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한국 증시는 뭐 수급적인 요인 때문에 좀 밀리는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좀 우려스러운 거는 이제 원달러 환율인데요. 원달러 환율이 지금 이제 요 차트 보시면 최근에 좀 오른 추세입니다. 이게 이제 외국인들이 최근에 20거래를 5조를 팔아버리고 결국 이제 그 원화를 팔고
달러를 이제 사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정도의 원달러 환율 상승, 원화 약세는 뭐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제가 볼 때는 5조가 빠져나가는데 이 정도면 상당히 양호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역시도 시장을 볼 때 너무 부정적으로, 절망적으로 볼 필요 없는 그런 또 하나의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5조 정도 팔면요, 환율은 전고점 부근을 돌파를 했어야 되는 수준이거든요. 사실. 근데 그 정도까지 아니라는 거는 상당히 좀 이례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 약세 그리고 외국인 매도가 굉장히 좀 불안한 그런 흐름은 아니다.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 나갈 거는 빨리 나가라 이런 식이라는 어떤 해석도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오늘 아시아 증시도 좀 약세였던 것 같고요. 그다음 수급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이 최근에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외국인이 언제까지 이게 팔 거냐, 그리고 왜 이렇게 파는 거냐, 이게 가장 궁금하고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20거래일 연속 외국인이 순매도를 하는 거는 굉장히 이례적인 어떤 현상이고요. 그 규모 자체도 작은 게 아니라 지금 5조, 지금 보시면 이제 뒤에 표에 4조 9,800억입니다. 20거래를. 요걸 이제 일반 개인하고 이제 일부 이제 금융투자, 연기금, 그리고 자사주 매수 주로 하는 기타 법인 쪽에서 주로 좀 받아줬고요. 결국은 이 정도 팔면 사실 한 300~400포인트는 빠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는 게 좀 이례적이라고 계속 좀 강조드리는데요. 하여튼 오늘도 한 3,700억 정도 팔았고요. KTNG 블록딜 물량이 집계가 안 된 걸로 좀 보여지기 때문에 그게 집계된다면 이따 6시 장 완전히 다 마감하고 나서는 좀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매도가 지금 지속되는 게 하락 요인이고 시장 약세 요인으로 지금 계속 작용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도 최근 20거래일 동안 뭐 그래도 3천억 넘는 수준 순매도했고요. 그리고 기관들도 5,400억 정도 순매도, 최근 20거래를 이제 순매도했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양쪽에서 같이 순매도를 하면서 약세 흐름을 좀 지속하는 흐름이고요. 뭐 괜찮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뭐 순매수하는 종목들이 있고 업종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로 좀 압축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외국인의 프로그램 쪽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프로그램 쪽도 역시 이제 프로그램 쪽을 제가 한 120일치 이렇게 이제 누적으로 한번 좀 집계를 해봤고요. 4조 2천억 정도를 외국인들이 프로그램 순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향 자체가 최근에 한 4개월 한 4조 정도를 이렇게 팔았고요. 기관, 이제 금융투자, 연기금 쪽에서 거의 대부분을 받아가는 형태입니다. 지금 패시브적인 자금들이 주로 이제 나간다고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의 흐름이 이제 이게 프로그램 수급이 그 양전환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이제 외국인 자금의 어떤 매도가 일단락 될 걸로 예상되는데, 그게 제가 보기에는 12월 중순쯤에 아람코 상장 이후까지 MSCI의 어떤 리밸런싱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1월 달 정도까지 좀 열어둬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뭐 지수 관련주들은 조금 압박을 받는 흐름이 12월 달에는 좀 이어질 걸로 좀 조심스럽게 좀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수급까지 좀 알아봤고요. 오늘장 업종 흐름들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업종 종목들 뭐 괜찮은 게 별로 없습니다. 거의 뭐 밀리는 그런 형태였고요. 특히 이제 좀 이슈가 좀 컸던 쪽은 LG화학 쪽 배터리 관련주들이 오늘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이유인지 보면요. LG화학이 지금 미국에서 SK하고 배터리 관련된 소송에 걸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소송 관련해서 핵심 고객인 이제 폭스바겐 측에 자료를 좀 요청했는데 그게 거부당했어요. 이런 부분들이 추후 미국에서 이제 여러 소송에서 불리해 줄 수 있다는 어떤 우려, 이런 것들이 배터리 업체들에 좀 악재로 작용한 듯 한데요. 전 사실 요걸 보면서 배터리 주식들을 오히려 저가로 사야 되는 어떤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LG화학 같은 경우도 오늘 4.2%, 이 큰 종목이 4.2% 빠졌는데요. 사실 펀더멘털에 그리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가운데 LG화학이라든지 이런 종목을 빠지더라도 뭐 예를 들면
뭐 일진 머티리얼즈라든지 포스코 캠텍 같은 종목은 뭐 이런 영향권에서 크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은 오히려 빠지면 기회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진 머티리얼즈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지금 동박업체 일진 머티리얼즈는 지금 뭐 동박업 이제 관련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쇼티지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긍정적인 전망을 할 수 있는 기업이고요. 오늘 6.9% 정도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추세가 완전 뭐 붕괴되는 그런 모양새로 좀 빠졌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내용으로 빠지면 굉장한 기회로서 좀 보시는 게 저는 시장을 대할 때 보다 현명하다고 생각되고요. 우리가 지금 시장은 야 이거 외국인들이 파니까 뭐가 있는 게 아니냐 또 배터리 주식 다시 빠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올해 이제 배터리 주식은 오른 게 없습니다. 예, 성장성은 유효한데 여러 가지 어떤 뭐 이유가 있었긴 하지만 그게 이 성장의 트렌드를 꺾을 수 있는 요소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내년도는 전망이 좀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좋은 기회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중 간에 이제 무역 합의가 다소 연기될 수 있다는 가능성 뉴스가 좀 임팩트가 있었는데요. 여기에 따라서 결국은 미중 무역 분쟁이 뭐 격화되거나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에서는 일단은 IT 종목 자체가 상당히 좀 안 좋은 그런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도 IT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이 빠지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왔었고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그렇지만 뭐 여러 가지 스마트폰이라든지 뭐 디스플레이 관련된 기업들도 상당히 좀 낙폭을 좀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IT 전체에 대한 그 약세 흐름이었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이 될까? 저는 내년도에 대한 IT에 대한 전망을 뭐 나쁘게 보지는 않는데 그렇다고 시장 대비해서 월등한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어떤 섹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무역 협상 관련된 내용 때문에 밀리면 단기적으로는 좀 기회가 아닌가 싶고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먼저 좀 체크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기술적인 흐름이고요. 요거는 지금 떨어질 때마다 제가 볼 때는 요 121선 안짝, 그러니까 여기 한 48,000원 내외 정도 가격은요, 굉장히 단기적으로 반등이 좀 거세게 나올 수 있는 구간대라고 봅니다. 그래서 요 정도 구간에서는 이런 걸 이제 저가 매수 기회로서 보고 우리가 대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무역 관련된 내용 계속 이렇게 바뀝니다. 그거에 따라서 흔들리는 뭐 나뭇가지 같은 이런 종목들이 견고하게 이제 굉장히 뿌리가 견고한 종목들이죠. 이런 것들은 좋은 어떤 매수 기회로 보여야 되고요.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SK하이닉스도 지금 보시면 여기가 한 481선 정도 되거든요. 뭐 사실 뭐 SK하이닉스는 삼성전자보다 더 이제 베타 이제 주가의 어떤 민감도가 좀 높기 때문에 뭐 여기 241선 정도 한 75,000원 선 부근까지도 뭐 하방으로 좀 열어둘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떨어질 때마다 좋은 어떤 저가 매수 기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스마트폰 관련된 기업들도 좀 많이 밀렸습니다. BH 같은 종목군, BH도 오늘 4.4% 밀렸는데요.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단기적으로 일단 추세를 이제 보기보다는 단기적으로 좀 저점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종목군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무역 관련된 내용 때문에 빠진 IT의 하방 시세는 오히려 저가 기회가 아닌가 그렇게 좀 판단하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뭐 짧게 좀 말씀드리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북한에게 이제 무력 사용할 수도 있다 이런 발언을 이제 어제 한 인터뷰에서 했습니다. 그게 이제 어감이 좀 그 부분만 발췌하면 그런데 사실 뭐 크게 우려할 만한 그런 포인트는 아닙니다. 그렇게 쓴다는 얘기는 아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요것 때문에 오늘 방산주들이 급등하는 어떤 현상은 좀 단발성이라도 좀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종목군들은 당연히 하루 이틀짜리 시세이기 때문에 이제 정말 짧게 봐야 되고 스페코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뭐 아스팔트 이제 아스콘 관련된 종목이기도 하지만 뭐 방산주로서 이렇게 좀 편입되면서 시세가 터지고요. 하루 이틀 정도는 강한 어떤 흐름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코 그리고 뭐 빅텍 같은 기업은 단발성인 이런 흐름에 좀 테마성으로 좀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전략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12월 달은 뭐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좀 좋지가 않습니다. 예, 수급적으로 이렇게 몰아붙이는데 뭐 장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기관들도 그렇고 이렇게 어느 정도 마감하는 단계지 않습니까? 예, 올해 한 해를.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도 거의 뭐 이제 딱 세팅해놓고 이제 내년도 넘어간다든지 합니다. 일부 현금한다든지. 그리고 개인들 같은 경우도 사실 뭐 큰 자금 운용하는 개인들 입장에서 이제 양도세 회피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일부 물량들을 이제 팔고 내년 초에 이제 다시 걷어들일 텐데 뭐 그런 물량들까지 이제 같이 12월 달에 이제 같이 막 결합돼서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시장에 엄청난 모멘텀과 전환점이 없으면 이거는 강세로 전환하기는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12월 달에는 그냥 편안하게 그냥 시장 지지부진한 거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뭐 그런 거보다 하고 이제 보면서 좋은 종목들을 좀 연구하는 데 시간을 보내시는 게 저는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월 달에는 내년도를 달아볼 때 유망한 분야에 대한 저가 매수 기회로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바이오 업종에 대해서 여기서 많이 강조를 드렸는데요. 바이오 종목에 대해서는 일단은 뭐 기업을 이제 특정 짓기는 않겠지만 뭐 일단은 SK라는 종목이 내년도 SK 바이오팜이라는 정말 바이오 쪽에는 대어죠. 예, 바이오 쪽에 대한 대어 종목이 이제 상장을 합니다. 결국 2월에서 3월 정도 SK 바이오팜이 상장을 하고요. 바이오팜이 상장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 바이오 업종은 결국은 새로운 이제 성장 트렌드를 형성하는 분야가 뜰 때 거기에 따른 핵심 주들이 시장의 분위기를 환기시키고 이끌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2017년도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상장하고 셀트리온이 키 맞추기 위해서 같이 급등하는 현상이 벌어졌었고요. 당시에 또 미국의 카티 이제 면역 항암제죠. 결국 면역 항암제가 FDA 승인 받으면서 관련 업종의 종목들이 면역 항암제라는 이 새로운 분야에서 핵심주들이 급등을 펼쳤습니다. 신라젠, HLB. 그러니까 뇌질환 치료제에 특화되어 있는 바이오젠과 비슷한 SK 바이오팜은 내년도 이 바이오 업종에서 대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거고요. 시가총액이 일단은 최소 한 5조에서 한 8조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기업을 필두로 이 뇌질환 관련된 종목들도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첫 번째, 두 번째는 마이크로 바이옴이라는 어떤 기술 트렌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군도 예전에 이제 줄기세포 군처럼 새롭게 이제 떠오르는 이 대사 관련된 마이크로 바이옴이 이제 미생물 관련된 이 여러 가지 어떤 질환들을 이제 미생물로 인해 가지고 몸의 균형이 깨질 때 이제 질환이 발생한다 해가지고 요걸 이용해서 이제 시장이 형성되는 거고요. 요게 관련된 기업들도 이제 국내 아니 그 장내에도 있고 장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대한 트렌드가 볼 때 또 기대되는 종목들도 이제 내년에 큰 트렌드를 받을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우리가 이제 항암제라는 분야는 계속적으로 기술의 트렌드가 형성됩니다. 1세대, 2세대, 3세대는 이제 면역 항암제였고 이제 면역 항암제도 사실 이제 반응률이 낮다는 단점들이 있습니다. 결국 또 그런 부분들이 모든 어떤 환자한테 쓸 수 없고 암을 완치한다는 그런 목표점에서 다소 좀 이제 불완전한 면이 크기 때문에 항상 기술은 완벽한 거를 찾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대사 항암제라는 이제 분야가 각광받고 있고요. 여러 가지 이 관련된 논문들도 읽어보면 상당히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그냥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기업들도 장내, 장외 쪽에 상당히 포진이 돼 있고요. 이쪽 분야는 우리나라가 면역 항암제는 선점하지 못했지만 마이크로 바이옴 그리고 대사 항암제 쪽에 대한 트렌드는 우리나라가 상당히 그래도 기술적으로 선두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관련된 기업들이 내년도에 이런 쪽으로 붐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대한 장을 준비할 때는 이런 굉장히 신성장하는 분야, 주도 업종, 주도주를 좀 찾는 게 중요하다 말씀드리고요. 다시 정리 요약해드리지만 지금 장세는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좋은 어떤 기회로서 보시고 내년도 장을 위한 준비를 하는데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오늘 명현대로 먹기 이 정도 마치고요. 저는 또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